로마 여행을 가면 누구나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우리는 보통 이곳을 고대 로마의 찬란한 영광이라 부르며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렌즈를 조금만 당겨서 이 거대한 돌덩어리를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한쪽 벽은 웅장하게 서 있는데 반대쪽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한 입 베어문 것처럼 처참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게다가 외벽 전체에는 마치 현대전의 시가전을 겪은 듯 수천 개의 알 수 없는 구멍들이 빼곡하게 파여 있죠. 도대체 2000년을 버틴 이 단단한 돌덩어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전쟁의 총탄 자국일까요? 아니면 그저 세월이 만들어낸 풍화작용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건축물이라는 포장지 속에 감춰진 제국의 영광과 그 이후의 처절한 현실을 추적하려 합니다. 콜로세움은 서기 72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착공하여 80년 티투스 황제 때 완공된 원형 경기장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최근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로마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거대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과 영광을 과시하고 민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선전적 목적이 강했습니다. 건설 자금은 70년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외벽은 트라버틴 석회암으로 쌓았고 모르타르 없이 거대한 석재를 고정하기 위해 총 300톤, 중형차 200대의 무게에 달하는 철제 클랭프를 사용했습니다. 아레나 바닥은 두꺼운 나무판으로 만들어졌고 그 아래에는 검투사와 야수가 대기하는 복잡한 지하 공간, 하이포제움이 있었습니다. 최대 5만에서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검투사 경기, 야수 사냥, 모의 해전 등 화려한 대중 오락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쇠퇴기를 맞이한 중세시대, 철은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멀쩡히 서 있는 벽에 구멍을 파내고 그 비싼 철만 쏙쏙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구멍들이 무법자들의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소름 돋는 증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콜로세움 남동쪽 기둥을 자세히 보면 희미하게 제멋대로 파인 글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론티 vs. 이것은 고귀한 남자 게론티우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vs는 당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쓰던 공식 호칭이죠. 즉, 게론티우스라는 고위 인사가 국가로부터 이 구역의 돌과 철을 합법적으로 뜯어가도 좋다는 공식 허가증을 아예 유적 벽면 한가운데에 박아버린 겁니다. 이 집요한 금속 해체 작업으로 인해 콜로세움의 거대한 뼈대는 이미 서서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뼈대가 약해진 상태에서 결국 첫 번째 결정적 타격이 찾아옵니다. 범인은 바로 지진입니다. 443년과 1349년, 이탈리아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이 콜로세움을 덮쳤습니다. 특히 1349년 지진 때 남쪽 외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지진이 났는데 왜 북쪽 외벽은 쌩쌩하게 버티고 남쪽 외벽만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까요? 비밀은 건물이 발을 딛고 있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북쪽은 단단한 응회암 집안 위에 지어졌지만 무너진 남쪽은 과거 네로 황제의 인공호수가 있던 자리를 메워 만든 불안정한 모래와 퇴적층이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아스팔트와 물컹한 진흙 위에 똑같은 블록을 세워두고 땅을 흔든 것과 같았죠. 지진의 충격파는 남쪽의 부드러운 집안을 사정없이 흔들어버렸고 철근마저 빠져나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남쪽 벽은 결국 붕괴하고 맙니다. 당시의 대표적 인문주의자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는 무너진 콜로세움을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순례자들을 놀라게 하던 그 거대한 건물이 시민들이 버린 오래된 집들 사이로 무너져 내렸다. 수만 톤의 최고급 대리석과 석회암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를 문화재 훼손이나 인간의 탐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탐험일지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는 급감했고 사람들은 살아남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들에게 콜로세움은 신성한 유적지가 아니라 거대한 공짜 석재 저장소이자 언제든 빼다 쓸 수 있는 레고 블록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힘들게 돌을 캘 이유가 없었죠.
이미 완벽하게 가공된 돌이 널브러져 있었으니까요. 고대 건물의 자재를 뜯어내어 새 건물에 재사용하는 것, 이를 건축 용어로 스폴리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성 베드로 대성당이나 로마의 수많은 궁전, 병원, 성벽들이 바로 이 콜로세움의 살점을 뜯어낸 대리석과 돌로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뜯어갔을까요? 1452년 단 한 해 동안에만 무려 2522대의 수레가 콜로세움의 돌을 실어 날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에 7번씩 매일같이 꽉 찬 돌수레가 1년 내내 콜로세움을 빠져나간 셈이죠. 심지어 텅 빈 콜로세움 내부 아치 공간에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새나 주거지, 마굿관, 도적들의 소굴, 심지어는 오물 처리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콜로세움은 죽은 유적이 아니라 망해버린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는 중세 로마인들의 처절한 삶의 터전으로 뼈저리게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 이곳은 한 번에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여 광기 어린 오락을 즐기던 장소였습니다. 오직 군중의 도파민과 황제의 권위 과시를 위해 이곳에서 잔혹하게 피를 흘리며 살해당한 사람의 수만 무려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일 공간에서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학살이 오락거리로 소비된 곳은 인류 역사상 이곳이 유일할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이 무너진 후 50만 명의 피를 머금었던 이 끔찍한 죽음의 경기장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과거에는 쾌락을 위해 무수한 생명을 찢어발겼던 공간이 중세에 이르러서는 역설적이게도 망가진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건물 자신의 뼈대와 살점을 처절하게 뜯어먹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인위적 파근은 18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749년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콜로세움을 기독교 순교자들의 성지로 선언하고 추가 약탈을 금지하면서 오랜 세월 이뤄진 거대한 공짜 채석장 시대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저 한입 베어문 듯한 폐허와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구멍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자연의 풍화나 문화재 훼손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제국의 잔혹했던 영광과 몰락한 세상에서 기어코 살아남으려 했던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 지금 남은 저 반쪽짜리 콜로세움을 인류 역사의 가장 모순된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는 거대한 비석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이 건물을 그대로 두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의 콜로세움을 보고 있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찾는 로그, 지금까지 언더로그였습니다.